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참 트럼프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지경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안 주겠다. 이 발을 뺐어요, 트럼프. 그럼 어떻게 될 건가요? 방상주 급등하던데. 트럼프하고 이제 젤렌스키 정상회담이 이제 했잖아요. 두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파행했어.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유럽이 미국의 방위비를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유럽이 재무장하면 국내 방산주에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이제 폭발적으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RF 시스템, 하나시스템, 코스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이더라는 거죠. 방산주는 국내 증시가 지난 연휴 동안 발생했던 관세 정책 악재를 소화했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유럽 지역에서 국내 무기체계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젤렌스키하고 광물 협정 체결이 이제 불발되다 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블룸버그에서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가 이제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 모두 멈추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트럼프에게 탈세계화 정책이 가시화되다 보니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고, 이 광물협정 체결이 파행된 이후 유럽 정상들은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안보 강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EU 연합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급히 재무장해야 한다. 오는 6일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유럽 국가가 방위비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이 방위비를 늘릴 경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는 것 같아요. 유럽 내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한데 단기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유럽 내에서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미 갖춰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산 무기체계 매력도가 커질 거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니까 폴란드랑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이 동유럽 국가에 자주포 등을 수출해온 바 있더라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마진율도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더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무기 체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에서 내다보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노후화된 구소련제 무기 체계 교체가 필요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추후 수출 시장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키움에서도 목표 주가를 81만 원으로 상향하네요. 한투 82, 그리고 다올 78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요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올라가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제왕이 섬뜩한 경고가 있었다. 그 월가에서 헤지펀드 제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죠. 리온 쿠퍼맨 오메가의 어드바이저 회장이 주식 투자들을 경고하고 있더라. 일단 쿠퍼맨이 미국 증시가 과열되고 있음을 지적을 했고, 지금은 주식 포지션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 쿠퍼맨은 CNBC 그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을 둘러싼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고, 트럼프의 그의 정책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증시 밸류에이션은 이미 지나치게 높은 상태다. 현지 시장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조금이라도 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 현금 보유량을 늘려서 향후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쿠퍼맨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은 약 15%네요. 월가 전문가들이 평균치 5%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앞으로 미국 경제와 증시를 불안정하게 만들 거라는데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쿠퍼맨은 지난해 연말 미국 증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25년에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고, 당시 쿠퍼맨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증시 상승 랠리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거다. 시장의 낙관론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요즘 주가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역시 버핏은 달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버핏은 달랐다. 연일 사상 뭐 최고가 행진을 한다는데 우리 버핏 형님이 참 그런 부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참 보면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요즘 코인도 좀 난리야. 코인도 지금 보니까 이 트럼프 입에 따라 가지고 하루 사이에 500조 원이 넘는 변동성이 나타났답니다. 이 전략자산 비축 발언으로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이 관세 부과 그 때문에 또 상승분을 반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이날 오전 7시에 2조 7,900억 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전날 대비 한 3,600억 달러가 감소했다. 526조가 사라졌다는 거죠. 트럼프는 전략자산 비축을 시사하면서 하루 사이에 3,200달러가 올랐는데 하루 만에 또 상승분의 90%가 넘는 걸 반납을 한 거죠. 이렇게 가상자산 시세도 하루 만에 원복이 되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죠. 비트코인은 전날 오전 8시 94,713달러까지 올랐지만 이날 오전 5시 40분 또 85,313달러까지 떨어져요. 1만 달러 가까이 급감을 합니다. 급락은 이날 캐나다랑 멕시코 대상 관세가 발효된 영향인데 이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다 보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를 더한 20%의 추가 관세 부과도 재확인됐다고 합니다. 내달 2일부터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이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서 작용하는 이 상호관세 부과도 언급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참. 일단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시다시피 54,700원 0.37%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0.3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하이닉스 3% 빠지네요. 그리고 우선준을 보니까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45,150원 정도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150원, 200원 이렇게 오르고 있고 오늘 보니까 방산주의 날이에요. 조선주, 방산주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썩 눈에 띄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빠진다는 거 그리고 환율을 보니까 1458원 정도 하네요. 1458.20 미국장이 참 생각지 않게 저렇게 막 폭락을 해버리니까 저도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